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아춤을 박주현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달력을 보니까 벌써 이제 올해도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2달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전주말 이 미국 증시가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또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에도 이 긍정적인 영향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일요일에 만나는 중간 전망소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융시장 살펴보고 갈게요. 지난주에도 이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는 이어졌습니다. 가장 큰 재료는 역시 계속해서 이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에 크게 보면은 이제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원래 이 11월 17일 예정이었던 이 칠레에서의 에이펙 회담이 칠레 이 정치적인 어떤 그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 칠레에서는 뭐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규모의 뭐 반정부 시위라고 해야 되나요? 뭐 지하철 요금 인상 50원 때문에 지금 시위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근저에는 뭐 여러 가지 이 전반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좀 쌓여 있었겠죠. 하여튼 이 국제 행사를 도저히 치를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칠레 정부가 이 공식적으로 에이펙 회담을 열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지금 손을 든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당초 이 미국과 중국의 정상 간에 이 무역협상 1단계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됐었다가, 이게 갑자기 이제 김이 새면서 글로벌 증시도 잠시 휘청거리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양국 간에 지금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그 주말에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쪽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아이오와주 그쪽에서의 이 서명을 조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역이 이제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 중에 하나인 팜벨트, 이런 농민들이 좀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라서 아마 이제 이쪽에서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서명을 미국 농민들에게 뭔가 좀 수혜가 가는 그런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특유의 쇼맨십을 발휘하려고 좀 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칠레 에이펙 회담이 무산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계속해서 양측이 긍정적인, 낙관적인 그런 발언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 무역협상 합의에 대한 기대감들을 계속 끌고 가는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오랜만에 9월 이후에 다시 이 코스피가 2100선에 도달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코스피도 최근에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좀 이어갔습니다. 채권시장의 경우에서는 아까 이 주식시장의 주요 이벤트가 이 칠레 에이펙 회담 무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협상에 대한 의지가 지속되는 이제 이 부분이었다면, 채권시장에서는 지난주에 있었던 이 FOMC가 단연 가장 큰 중요한 재료였는데요. 내용들은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금리 인하를 했고, 역시 이제 제가 지난 주간 전망서에서도 요번에 금리를 인하하겠지만 당분간은 금리 인하를 좀 중단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시사될 걸로 봤었는데, 그렇게 나타났고요. 이제 성명서에서 경기를 위해서 적절하게 행동하겠다, 즉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시사했던 그런 문구를 좀 삭제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러면 다음번은 이제 금리 인상이냐, 이런 공포감을 줄 수도 있었는데, 또 이 파월 의장이 이제 연준 의장으로서 한 지가 좀 이제 짬밥이 쉽게 말해서 먹어가면서 상당히 좀 노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의 우려들을 캐치를 해서 금리 인하도 당분간 이제 쉬어가겠지만 금리 인상도 앞으로 상당 기간 물가가 오르기 전까지는 어렵다. 결국은 이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아주 오랫동안 이제 이어갈 것임을 좀 강조하면서 채권시장에서도 좀 안도감을 제공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미국채 금리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주에는 조금 상승폭을 좁히면서 다시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리는 지금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어요.
대외 금리하고 우리 금리 차트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 미국채 10년 금리 보시는 것처럼 한 1.85까지 올라왔다가 지난주에 7.2 정도까지 고점 대비 뭐 거의 한 15bp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반면에 이제 국내 금리는 여전히 좀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는 조금 금리가 하락을 하긴 했지만 뭐 여전히 시장 심리는 상당히 좀 불안하고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이 국채 선물 매도세, 그리고 근저에는 뭐 경기적인 측면에서의 회복 기대라기보다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향후에 정부 정책이 재정 정책 위주로 가면서 국채 발행이 늘어날 거다. 이른바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 보면은 구축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정부가 재정 정책을 확대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 그게 민간 부분에서도 자금 조달에 금리 수준을 높이게 돼서 조금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제 이런 건데, 뭐 그런 구축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뭐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어쨌든 최근에 국내 금리의 상승세는 뭐 경기의 긍정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향후에 발행이 좀 늘어날 거에 대한 우려들을 이제 지금 계속 선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좀 과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조금은 이제 현재 수준에서 뭐 적정 수준을 찾아가는 그런 뭐 하향 안정화되는 약간의 이제 박스권 흐름으로 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예상이 되는데, 일단 지난주 후반에 금리 상승세가 조금은 멈추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그 최근에 이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제 이어간다라는 건 결국 위험 선호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도 다시 조금 약세를 보였고요. 특히나 이 신흥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가 상당히 많이 약해지면서 뭐 그 위안화 환율, 또 우리 달러원 환율도 지금 1160원 살짝 깨질 뻔할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최근에 상당 부분 신흥국 통화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다만 이제 국내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지금 뭐 1150원 이하로 뚫고 내려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대략 한 1150원에서 한 1200원 정도 뭐 요 수준 정도의 박스권이 앞으로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은데, 대충 환율도 박스권 하단부에 조금 내려오면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 부분은 조금 제한적인 뭐 이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는 뭐 역시 얘도 50에서 한 60불 정도의 박스권 흐름 이제 이어갔고요. 불이라던가 뭐 금, 산업용 또 귀금속 큰 변화 없었고, 또 비트코인도 지난주에 이 시진핑 주석이 이 블록체인 기술의 어떤 기회에 주목해야 된다 이러면서 뭐 이 비트코인 가격이 870만원에서 순식간에 1200만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해명을 내길,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에 집중해야 된다고 했지 가상화폐를 우리가 좋게 보는 건 아니다. 여전히 불법 가상화폐는 상당히 제재를 가하겠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뭐 추가 상승이 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상 보게 되면 이 비트코인 가격도 900만원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확인하고 약간 좀 바닥을 다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경제 지표 그리고 이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가 이 월말과 월차가 교차되는 한 주여서 주요한 경제지표 발표는 이미 다 지난주에 발표가 됐고요. 이제 이번 주는 뭐 특별한 경제지표를 찾기는 좀 어려워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제 이벤트들이 좀 있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시간의 순서를 살펴보면 뭐 월요일에는 뭐 유럽 쪽에서 이 제조업 관련된 PMI,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나오는데, 뭐 최근에 유럽 쪽 경제가 그렇게 크게 좋은 상황 아니고 계속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예상 정도 수준일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이제 화요일이 그나마 조금 그 빅데이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중국 제조업, 비제조업 PMI 나오기도 하고,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호주의 통화정책 회의인데, 호주가 사실은 그 저희 나라 통화정책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경제 구조나 뭐 이런 건 당연히 다르죠. 근데 트리플 A라고 하는 매우 우량한 국가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치만 이 호주 달러가 또 글로벌 기축통화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수출입에 대한 의존도 높고, 또 여기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과열 부담이 있고, 이제 이런 애들이 향후의 통화 정책 어떻게 펴느냐가 우리나라에서도 약간의 어떤 그 뭔가 이렇게 좀 가이던스가 될 수도 있는데, 호주는 지금 올해 들어서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1.5였던 기준금리가 지금 0.75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데, 요번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이제 금리 동결이 유력한데, 여전히 이 호주 중앙은행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가능성들을 지금 시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요번 정책회의에서 현재의 경제라던가 이런 통화정책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 부분들 조금 주목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는 그 지난 10월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하면서 두 명의 이제 금리 동결 소수론자가 나와서 이제 이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난 거냐 아니면 잠시 쉬는 거냐에 대한 상당히 좀 혼선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그 두 명의 금리 동결 소수론자 중에 이일영 금통위원은 원래 매파였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는데, 그동안 성향이 불분명했던 임지원 금통위원이 금리 인하에 반대 표를 내면서 이제 매파적인 위원으로서의 어떤 본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본 모습을 좀 드러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몰라요. 이제 이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이 임지원 의원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동결표를 냈는지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쳐다볼 거고요. 만약에 이제 임지원 의원이 저금리에 대한 폐해, 또 정책 효과에 대한 뭐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려하면서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다라고 한다면, 요분은 이제 앞으로 상당 기간은 이제 매파적인 위원으로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줄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년 4월 달에 임지원 위원 이외에 한 4명의 금통위원이 싹 바뀌기 때문에 향후 내년 이후에 금통위는 이 임지원 위원의 입김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위원의 성향이 매파라고 한다면 이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향후 추가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기대를 낮출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과연 그런 내용이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뭐 금리 인하라던가 통화 완화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시기적인 측면에서 이번 달은 좀 아닌 것 같다, 좀 더 보자 였는지, 요거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분위기로는 좀 전자 쪽의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 일단 뭐 의사록을 까봐야 알 수 있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장 끝나고 나오는 금통위 의사록 한번 좀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사항이고요. 자, 그리고 목요일에는 영국에서 이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이제 여전히 지속되고 있죠. 현재 10월 말에서 1월 말로 3개월 이제 브렉시트 기한이 이제 연장이 됐고요. 뭐 여전히 영국 내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뭐 이 브렉시트 여부보다는 이제 노딜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합의하에 이른바 이제 영국이 유럽을 떠나는 이혼 절차일 거냐, 아니면 정말 합의 없이 아주 무질서한 이 브렉시트가 진행될 거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관심사인데, 지금 뭐 10월 말에 그 브렉시트 기한이 이제 연장됐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영국이나 유럽연합이나 이 노딜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 방어하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어떻게든지 좀 합의해보자, 뭐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어서 뭐 브렉시트 관련된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예전에 비해서는 뭔가 대외 불확실성의 악재의 강도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완화되는 이제 이런 모습들로 이제 시장에서는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에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 지표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중국의 10월달 수출 증가율 또 수입 증가를 나게 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3분기 성장률이 6.0%로 낮아졌고요. 지금 4분기에는 6%가 좀 안 될 거다라는 우려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무역 협상이 아직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관세 부과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국의 수출입 여건 자체가 지금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뭐 수입도 좀 마찬가지고, 일단은 이 10월 달에도 별로 내용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컨센서스를 보니까 수입 증가율은 마이너스 8.5까지, 그리고 수출 증가율도 마이너스 3.2, 뭐 전달보다 계속 좀 악화되는 이제 이런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표 자체는 안 좋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기대하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나오는 매크로 지표들은 이제 안 좋게 나오고는 있는데, 이른바 이제 과거 거이고, 이 관세 부과에 의해서 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관세 부과만 철회가 되면 빠르게 이 매크로 모멘텀이 좀 반등할 수 있다. 그 기대감들을 금융시장은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11월 17일 날 당초에 이 에이펙 회담이 있을 걸로 예상했던 칠레 일정은 좀 취소가 됐지만, 아마 이제 그 앞뒤 전후로 해서 어쨌든 뭐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이 에이펙 정상회담 때문에 일정을 비워놨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일정을 활용을 해서 뭐 이제 장소의 문제일 뿐이지 어딘가에서 협상을 하려고 하겠죠. 서명을 하고.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렇게까지 양국이 얘기를 했는데 다시 또 뒤통수를 치는 형태로 딜이 무산되고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제 1차 단계에서는 합의를 하고, 약간의 이제 어려운 내용들, 좀 이견이 있는 내용들은 이제 2단계 합의로 좀 연기를 하겠죠. 사실은 2단계 합의가 더 중요할 거예요. 이제 거기에는 이제 지적재산권 문제라던가, 뭐 기술 이전에 대한 문제라던가 아주 민감한 내용들이 아마 2단계에 납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쪼개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1단계까지는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이렇게까지 기대감을 부풀린 상황에서 딜을 다시 뭐 무산시킬 것 같지는 않고, 1단계 합의가 진행되기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금융시장 입장에서도 특히 주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낙관적인 전망들을 좀 반영을 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1단계 합의가 서명이 이루어졌는데 1단계 합의에 대한 내용을 뜯어보니까 알맹이가 별로 없더라. 정말로 민감한 문제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 있더라. 라고 한다면 이제 그 이후로 오히려 다시 또 뭔가 이 무역협상을 둘러싼 부담이 커지는 뭐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일단은 11월 한 지금 17일 내외 정도로 미중 간 정상회담이 잡힐 텐데, 뭐 그때까지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도 약간의 리스크 온 모드가 조금 이어져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 이제 합의문 나오게 되면 그 내용들 좀 뜯어와 가면서 그 이후의 상황들은 어떻게 될지 또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간 전망소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운용하는 입장에서 제가 공부하느라 요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 또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많이 지지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게 되면 또 많이 악성 댓글로 달리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 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은 뭐 이 주간 전망소는 제가 웬만하면 절대 빼먹지 않도록 노력하겠고요. 지난주에 영상 업로드가 좀 늦어져서 기다렸다라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죄송하고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일요일날 너무 늦지 않게 업로드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주간전망소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한 주 동안 또 건승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추물의 박종현이었습니다.